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병원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려면 병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약물을 써야 되는데 약물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물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8. 약물. 적당히 쓰면 약이 된다 라는 게 있죠. 그죠? 약물에는 적당히라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오용과 남용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오용은 잘못 쓰는 거고 잘못 쓴, 얘는 남용은 과하게 씀, 이런 거죠. 그래서 남용하게 되면은 막 쓰는 거죠. 지멋대로 쓰면은 뭔가 부정이 생기겠죠. 그리고 오용은 원래 목적이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감기약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환각 증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감기약을 사서 모아. 그래서 한 번에 먹어. 그러면 약물 중독을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는 거죠. 남용은 막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후시딘이 있어요. 후시딘은 항생제 성분이 있거든요. 입에도 쓰고 눈 다쳐도 눈 아래도 바르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얘를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파트는 이거예요. 약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약물이라 하면 치료 목적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것들을 변하게 하는 파트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약물인데 얘들은 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들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억제시키는 게 있어요. 주로 흥분시키는 것들은 주로 흥분제니 억제제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심박수, 호흡, 얘가 다 올라가는 거죠. 억제제는 심박수가 떨어지고 안정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호흡이 떨어져.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아이를 우리는 각성제, 그리고 억제시키는 아이를 진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봅시다. 각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각성제는 담배, 커피, 그리고 대부분의 마약, 코카인 이런 것들이 다 각성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이 의존하게 된다면 감정이라는 게 한번 쫙 치솟으면은 가라앉게 돼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현상을 겪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런 증상을 겪게 돼요. 이런 증상을 겪게 되니까 이게 의존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찾고 대표적인 아이가 이 아이죠. 니코틴. 담배 안 피면 불안하고 뭐가 집중도 잘 안 돼. 근데 담배 한 대 딱 펴주면 집중도 잘 되고 불안도 없어지고 무기력한 것도 없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진정제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알코올, 진통제, 모르핀, 수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이런 증상을 얻게 돼요. 심박수가 떨어지고 그리고 호흡도 떨어져요. 무력감, 우울증 겪는 거죠. 여기 몰핀은 아펜이에요. 아펜. 영국이 중국한테 팔아먹었던 거.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죠. 아펜 전쟁. 일단 그렇습니다. 약물은 이래요. 각성과 진정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얘는 번외편인데 최고봉이죠. 약물 하면은 우리의 이미지가 얘로 거의 굳어져 있죠. 환각제. 얘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인지작용을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왜곡, 공포, 대표적인 게 대마초, LSD, 그리고 본드. 본드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판단력이 없어지고요. 환청, 금단 증상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환각. 약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는 요 세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번 이것만 하고 살아가는데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약물 중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코올. 얘는 텍스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는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요. 마비. 그래서 어떻게 마비시키냐면 신호 전달, 오류를 발생시켜요. 그리고 중독이 되면 뇌 조직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감각을 상실하고 기억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얘들은 또 ADH 억제시켜요. 그러면은 항이뇨잖아요. 오줌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을 억제시켜요. 그러면 오줌이 많이 나오겠죠. 오줌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술이죠. 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니코틴. 니코틴은 독성이 엄청 강해요. 우리가 담배를 펴서 이렇게 연기 형태로 흡입해서 그렇지 니코틴을 주사로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심장이 딱 멈춰서 죽어요. 독성이 매우 강해요. 그냥 연기가 아닌, 기체가 아닌 액체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전자담배 엄청 위험한 거죠. 액상이니까. 저희는 재미난 게 소량은 중추신경을 흥분시켜요. 근데 다량은 마비시켜요. 다량은 마비시켜요. 재밌죠? 자, 그래서 약간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분비. 그래서 무기력하다가 수업 시간 재미없었는데 담배 피러 이렇게 나가서 담배 한 딱 피면은 기분이 딱 좋아져.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서 그렇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전 담배를 안 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담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기호식품인 커피죠. 카페인. 얘는 각성효과가 있어요. 각성. 얘는 혈압, 심박수, 체온을 상승시켜요. 그래서 잠이 올 때 잠을 쫓는 그런 각성 효과를 갖습니다. 얘도 이뇨작용을 해요. 오줌을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ADH 억제라는 거죠. 얘는 어디 들어있냐? 커피, 초콜릿, 녹차, 홍차, 피로회복제. 얘는 커피 들어있죠. 커피.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성입니다. 계속 쓰다 보면은 점점 더 많은 양의 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일단 두 번째, 금단 증상. 약을 하다가 끊어버리면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비정상적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손 떨고 발 떨고 뭐 동공 확장되고 이상한 말하고 혼잣말하고 뭐 그런 거죠. 그 다음 의존성입니다. 약을 주기적으로 제대로 사용하면 괜찮은데 일단 먹다 끊고 막 그러면은 약에 의존하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 정신과 약 같은 것들이 그렇죠.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뭐 그런 것들이 약을 하다가 끊으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중독성. 집착이 강해져서 정신적으로 계속 얘를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신체 손상. 신체 손상, 뇌를 비롯해서 심장, 폐, 위 같은 것들이 이상을 일으키고 치명적으로 이렇게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본드 같은 것들을 계속 먹어. 그러면 위나 식도 같은 것들이 다 늘러붙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특히 뇌 손상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판단력 같은 것들이 어렵게 되는 거죠.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항체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